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5권의 책과 문구 덕후의 애장템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5권의 에세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4월에 지른 책들 중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소설과 사회과학 도서 5권을 소개하는 4월 책하울 2탄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해서 그 책과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겹치는 다른 책을 소개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애용하는 문구를 소개하는 책상템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달려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울리 알렉산더 보슈비츠의 여행자입니다. 신간 도서 목록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출판사 덕분이었어요. 이 책은 출판사 비체에서 나온 모던 앤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였는데요. 디아워스, 고양이에 대하여, 비행공포, 부끄러움 등 인상 깊게 읽었던 많은 작품들이 이 시리즈였어요. 작가와 작품명은 낯설었지만 평소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이 포함된 시리즈에서 나온 신간이라면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자라는 단촐한 이름과 열차의 외부를 찍은 듯한 흑백 표지를 넘기면 작가 소개란이 나옵니다. 울리 알렉산더 보슈비츠는 1915년 독일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1935년 나치당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하자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은 뒤로 여러 나라를 이동하며 떠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의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독일 국적자로서 망명과 도망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중에 집필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여행자 역시 그 과정에서 써내려간 소설이에요. 책을 넘기면 조금 더 자세한 작품 소개가 나옵니다. 여행자는 저자의 두 번째 소설로 1938년 대규모의 유대인 박해 사건인 수정의 밤 소식을 듣고 4주 만에 쓴 소설이다. 저자는 주인공이 기차로 도주하면서 심리와 이성이 망가지는 며칠을 느린 호흡으로 묘사한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 작품에서 말하는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원하지 않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제목 여행자는 주인공 오토 지버만을 가리키고 그는 아주 오랜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자전적인 이야기로 써내려간 작품은 적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잉게쇼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 떠오르는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무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으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소설, 시대상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김유담 작가의 단편 소설집 돌보는 마음입니다. 민음사에서는 다른 책들보다 세로로 길고 가로로는 좁은 판형으로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한국 단편 소설집을 출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판형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되었는지 잘 읽히더라고요. 오히려 한 페이지를 빠르게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 페이지 넘김도 부드러워서 좋아요. 표지에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물의 벽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배경으로 어린이용 하얀 목마가 보여요. 제목 돌보는 마음과 연관 지어보면 돌보는 대상에 아이가 들어가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요. 뒷표지에서 이 책에 담긴 인물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단 한 사람의 노동. 돌보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세상에서 조용히 분투하는 마음. 이 책에는 83년생 김유담 작가가 써내려간 10편의 단편이 묶여 있어요. 책의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가의 말은 돌보는 사람, 그리고 쓰는 사람. 아이가 태어난 후로 내게 그 두 가지 외 다른 정체성은 허락되지 않았다. 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육아와 창작을 동시에 해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자문하기도 했다는 그의 말을 읽으며 이 책에 담겨 있을 인물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도서관 신착도서 코너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얼른 빌려와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요. 그런데 책의 이야기들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새 책으로 다시 구입을 했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도 있어서 가독성도 좋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조만간 꼼꼼하게 재독하고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돌봄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 분,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돌봄과 픽션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나의 아저씨 드라마 대본집입니다. 드라마 대본집이라니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본집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렇게 질렀답니다. 나의 아저씨를 인생 드라마로 꼽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크기와 두께만큼 존재감이 강렬한데요. 짙은 회색의 케이스 앞면에는 드라마 속 인물인 지안의 모습이, 뒷면에는 마지막 회에 남았던 대사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가 적혀 있어요. 대본집은 이렇게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권은 박동훈 역의 이성균님 사진이, 2권은 이지안 역의 이지은님 사진이 실려 있고요. 표지를 넘겨보면 조그맣게 작가 소개와 인사말이 적혀 있고 이렇게 초판 에디션임을 보여주는 각인이 예쁘게 담겨 있어요. 1권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추천글을 시작으로 등장인물 소개, 8화까지 대본, 이성균 배우 인터뷰, 감독의 말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인물 관계도 소개, 9화부터 16화까지의 대본, 이지은 배우 인터뷰와 작가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본집을 받아보고 퀄리티가 좋아서 놀랐어요. 내지도 도톰한 편이고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천을 활용한 표지가 드라마와 잘 어울리면서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 에피소드마다 드라마의 명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러스트도 실려 있어요. 대본집은 작품을 좋아했던 분들이 소장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듦새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만족스러웠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대한 사유를 담은 다른 작가의 글들이 함께 실려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영화 벌새와 영화 세자매의 책 버전을 소장하고 있는데 두 책 모두 가장 마지막에는 이 작품을 시청한 다른 작가의 글이 실려 있거든요. 벌새의 경우 마지막에 실려 있는 최은영 소설가의 글도 정말 좋았어요. 나의 아저씨 대본집도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작품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가닿았는지 알 수 있는 글이 마지막에 실렸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일하는 마음과 앓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책은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도서 분류 기준에 따르자면 에세이 책들을 모아서 소개한 책하울 1탄에 함께 들어갔어야 하는데 앓는 마음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이 책에 등장할 이야기들이 사회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회과학 도서를 소개할 때 함께 하기로 해버렸습니다. 제목처럼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 6명의 저자가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묶었다고 하는데요. 표지를 넘기면 저자 소개란이 나옵니다. 임진아, 천연우, 하완, 김예지, 김준, 박문수. 저는 임진아 작가와 김예지 작가의 에세이를 읽어본 적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6명의 저자가 일하는 분야가 다양해서 그만큼 새롭고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문장이 먼저 나와요.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다가도 결국은 마음이 모든 걸 다 할 때가 있다. 요즘 정말 공감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음은 눌러두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결국 마음이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을 넘기면 나오는 목차를 보면 6편의 글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대에 맞춰 배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편집자가 보내는 엽서에는 이 책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 일 때문에 알게 되는 기쁨과 환희, 불안과 두려움 등 여러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비슷하거나 다른 마음을 발견하고 기댈 수 있는 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타자와 사회적 문제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전희령 작가의 동물 너머입니다. 소희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자연스럽게 동물과 관련된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물과 관련된 책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 너머는 얽힘, 고통, 타자에 대한 10개의 물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동물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큰 주제로 확장된 글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가 되었어요. 각기 다르게 생긴 하얀색 원들이 조금씩 서로와 겹쳐 교집합의 공간을 보유하는 듯한 표지가 사회 내에서 여러 타자와 집단의 모습을 비유한 것 같아요. 저자 소개에 따르면 전희령 작가는 현재 대학에서 고고문화 인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해요. 이 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향신문에 전희령의 동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들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에서 찰스 패턴슨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동물 지배와 인간의 인간 지배는 여러모로 닮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핵심은 인간-동물 관계가 결국 인간-인간 관계이기도 하다는 점. 특히 후자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 집단 내부의 인종적, 젠더적, 계급적 차이와 불평등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고 생활 반경이 너무 좁게 제한되면서 반사적으로 반려동물 시장과 문화는 급속도로 확장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동물에 관심이 있는 분, 동물권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문구 아이템 하나를 소개할게요. 저는 독서대에 책을 올려놓고 읽기보다는 리드 윗 미 영상에서처럼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책 집게입니다. 검색창에서 북스토퍼, 북홀더라고 검색해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앞부분은 이렇게 책을 집을 수 있는 집게가 있고 뒷부분은 125g 정도 무게가 나가는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한 번에 2개를 구입해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예전에는 펜코 플라스틱 집게를 사용했었는데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 결국 무거운 다른 책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정시켜줘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스토퍼를 구입하고 나서는 훨씬 편해졌어요. 저처럼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읽기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독일 소설, 한국 소설, 드라마 대본집, 에세이와 사회과학 도서까지 다양한 장르의 흥미로운 책 5권을 소개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로 준비할지 고민 중이에요. 한 권의 책을 깊게 살펴보는 책 리뷰, 독서 노트 기록을 훑어보기, 독서 월말 정산 등등. 궁금한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댓글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